안녕하세요. 머니투데이 방송 신효재 기자입니다. 네, 오늘도 2부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유선 의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오늘은 긴급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긴급 돌봄 지원 좀 알아보니까 요번에 책정된 게 2조 2천억 원이라고 해요. 엄청난 금액이죠? 네, 단순히 이렇게 들으면 어마어마한데 네. 과연 우리 학부모들은 이렇게 느낄까요? 이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. 사실 코로나 때 가장 힘들었던 분들이 아마 이제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아니셨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직종은 너무 한정되어 있고 아이들은 학교가 개학을 안 하고 계속 집에 있으니까 엄마들은 아빠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. 그래서 만들어졌던 제도가 지금 긴급 돌봄입니다. 네네네.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긴급 돌봄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. 1인당 20만 원씩 준다. 그리고 특별 돌봄 지원비가 1조 1천억 원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고요. 사용 휴가 기간 이런 게 정해져 있네요. 10일에서 20일로 확대, 또 휴가비는 1인당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라는 내용인데요. 사실 아이들 키우는데 며칠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긴급 돌봄이라는 건 지금 학교가 개학을,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 한참 전으로 되돌아갔을 때 2월에 날짜가 지나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3월이 되도록 계약을 못했습니다. 이건 코로나 때문이었죠.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니면 초등학교 1, 2학년 이렇게 저학년들은 학교를 보내는 것이 불안해서 안 보내시겠다고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방학을 쭉 연장했잖아요.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빨리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긴급하게 안 보내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녀야 돼서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교마다 있었던 어제 얘기했던 그 돌봄 교실을 긴급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긴급 돌봄에 보내는 부모님들도 있었고 그 가족 돌봄 휴가라고 해서 열흘 정도를 남편과 아내가 다 번갈아 가면서 열흘 정도를 쓸 수 있도록. 왜냐하면 아이를 못 보낼 때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면 자기 휴가 다 쓰고 가족 돌봄 휴가 쓰고 하면 한 달 안에 다 끝날 줄 알았어요. 근데 이게 안 끝나서 이번에 또 열흘을 연장하게 됐고요. 긴급 돌봄은 2차 코로나 시기에 유행 시기에 다시 또 학교가 다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집으로 다 돌려보냈잖아요. 학교를 다 막았잖아요. 그러면서 또 다시 긴급 돌봄을 실시하게 됐죠. 네. 어째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불안감들이 사실 보내는 것도 마음에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. 어쨌든 그러나 뭐 일을 안 하실 수는 없으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.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? 우선 뭐 3월에 처음에 이제 방학을 개학을 안 하면서 긴급 돌봄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강원도 내 167개 그 초등 긴급 돌봄 교실에 한 1,2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보낸 아이들은 하루에 한 700여 명 정도가 보냈어요.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때만 해도 이제 불안해서 집에 데리고 있을 수 있는 한 데리고 있어 보겠다는 거였고 여기 딱 한 달만 지나니까 4월이 되니까 뭐 3월 2일 날 뭐 346명을 보냈다가 4월 6일 정도 되면 1,857명으로 한 6배가 급증해요. 그만큼 이제는 이제 그때만 해도 한 달 동안을 집에 데리고 있어 보니까 이게 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긴급 돌봄 교실에 보냈던 거예요.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좀 하면서 병행하면서 학교에 등교하는 수업 체제로 가잖아요. 그때부터 이제 긴급 돌봄은 대상을 딱 한정을 지어줬어요. 누구나 신청 가능했었던 긴급 돌봄을 이제는 이제 맞벌이 아니면 저소득층 한부모에게만 딱 정해놓으니까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겠어요? 또 다시 이제 일찍 집에 오거나 아니면 하루 가고 하루 놀 때 이거 해결이 안 돼서 또 학원을 막 전전하거나 아이 돌봄을 알아보거나 전쟁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만두신, 그러니까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 중에는 일을 그만두신 여성들이 많고 이게 통계로도 잡힐 만큼 강원도의 여성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.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한 남성에 비해서 한 여성의 실업률이 7배 정도 높아졌어요. 강원도 같은 경우. 근데
요즘 여성의 실업률이 더 급증한 이유가 네. 이게 누구 몫이냐, 육아가 그렇죠. 누구 몫이냐. 네, 네. 아직까지는 우리가 네. 엄마 손길을 더 필요로 네. 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게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. 돌봄을 전담하는 게 엄마여서 여성이라서 아직은 여성이 네. 먼저 그만두는 것.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직종이라는 것이 네. 비정규직이나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. 네. 그런 데가 거의 대부분 감원을 했잖아요. 네네네. 문을 닫고 상점들이. 네. 그러면서 여성들은 이렇게도 실직 저렇게도 실직. 그러니까 음. 늘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네. 항상 여성들은 그 위기에 더 내몰리게 되죠. 이렇게 위기에 이렇게 내몰리는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만큼의 가치에 대한 네. 값을 받고 있을까? 뭐 이런 고민들도 네, 되기는 그런 한데 거죠. 그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날 네. 새야 되니까 일단 긴급돌봄 이야기로 넘어가 그렇죠. 보겠습니다. 네. 네. 이렇게 어쨌든 뭐 실직을 하든 뭐 하든 재택을 하든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육아를 네. 책임지기 위해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학교에서는 네네. 지금 정부에서는 학교에서는 네. 코로나가 더 이상 학교에서 대규모로 발생할까봐 이제 어쨌든 학교 문을 닫아요. 네. 그리고 그 긴급하게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한부모 가정이나 뭐 이런 데는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. 이런 거를 긴급 돌봄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누구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네.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집에 있는 아이들도 안 보내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. 네. 이게 이제 지금 긴급 돌봄을 운영하는 것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예요. 그러니까 이게 모든 돌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초등학교 고학년도 마찬가지고 중학교, 고등학교도 지금 학력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아이와 함께 온라인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이건 어쨌든 앞으로는 2학기가 되면 이렇게 막 2차 유행 시기가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등교 수업을 해야 하는데 강원도도 이제 11일까지 마치고 등교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돌봄의 공백들 또 이제 똑같이 매일 등교하는 건 아니거든요. 2주 등교하는 학교, 뭐 3분의 2 이상 등교 못해. 이게 이제 학교마다 너무 달라서 이제 부모님도 헷갈리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잘 준비해서 학력 격차를 줄여야 할 필요, 학교 공간을 좀 이제는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학교가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간들을 좀 나누어서 좀 이제 학교 유휴 공간이 있으면 한 반의 숫자를 좀 줄이고 뭐 이렇게 지금도 칸막이를 좀 주고 있거든요.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학교에서 그 수업을 좀 그리고 돌봄과 교육을 함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실제 부모님들에게 다 맡겨서는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자체와의 협업도 이제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또 하나 좀 짚어보아야 할 게 이러다 보니까 교사의 역할은 사실 많이 줄어들고 돌봄을 해야 하는 방과후 교사라든가 돌봄 교사들의 어려움들이 많아요. 명칭도 제가 이게 사실 맞지는 않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방과후 교육사, 뭐 돌봄사, 뭐 이렇게 막 용어들도 다 틀리더라고요. 근데 그분들의 어려움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많습니다.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 의료진들, 간호사들이 방호복 입고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각이 되었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돌봄을 책임졌던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조명되지 않았어요. 근데 이 긴급 돌봄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긴급 돌봄을 학교에서 그럼 선생님들이 하셨을까? 라고 생각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하신 건 아니고요. 긴급 돌봄은 누가 했냐면 그 방과후 교실을 운영했던 돌봄 전담사라는 이름의 돌봄 전담사들이 있고요. 유치원은 또 이름이 달라요.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방과후 교육사라는 이름의 선생님들이 또 진행을 하셨어요. 근데 이분들은 진짜 그러다 보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. 왜냐하면 돌봄 전담사들이 그전에는
그 방과 후에 네, 맞잖아요. 네, 네. 근데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루를 어머니의 다 봐야 하루를 되는. 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그때는 또 음. 중간중간에 그 방과 후 선생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이분들은 그때는 이제 다른 업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아무도 외부 강사가 들어갈 수 없어서 이분들이 혼자서 책임지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거에 비해서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수당이라든가 뭐 네.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휴일 음. 연가를 어떻게 쓰는가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뭐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강원도 방과 후 교육사들 아니면 돌봄 전담사들이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들도 있었죠.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뭐 네. 노동 강도가 워낙 셌던 것도 네.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땅한 수당 지급 이런 것들은 요청할 만하다 인정되는 부분인데 네.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나 아니면 뭐 대책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나요? 예산은 책정되어서 실제로 이제 방과 후 돌봄사들, 돌봄 전담사라고 얘기하는 분들에 대한 그 수당은 지급을 했어요.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이제 본인들에게 마땅한 정도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고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그 365일 일을 하는 그 직종에 묶여 있지 않고 네. 방학 중에 비근무하는 방중 비근무로 묶여 있어요.